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 출전에 맹활약했습니다. 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랭스와의 리그앙 2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PSG는 이날 경기 무승부로 2위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10점 차로 유지했습니다. 랭스는 리그 9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이 최전방을 구성하고 중원은 카를로스 솔레르,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가 나섰다. 포백은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성했다. 골문은 케일러 나바스가 지켰습니다. 원정팀 랭스도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스리톱은 모하메드 다라미, 우마르 디아키테, 이토 주냐가 나섰다. 중원은 마르샬 무네트시, 테디 퇴마, 발렌틴 에도아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진은 티볼트 대 스메트, 유니스 압데라미드, 엠마누엘 아그바도, 토마스 포케트가 자리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예반 디우프가 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날 경기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강인과 하무스, 바르콜라 등 팀의 유망한 자원들로 공격진을 꾸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3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 복귀 이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강인은 직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날 선발 출전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번 랭스전에서 PSG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도 한글 유니폼을 입고 이강인이 선발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PSG가 기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5분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닐루가 머리로 마무리했으나 골대 옆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PSG는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7분 하키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소유권을 잃으며 넘어졌고 디아키테의 패스를 받은 무네트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5분 이강인의 프리킥에 이은 바르콜라의 헤더 패스를 하무스가 머리에 맞췄지만 공이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PSG는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17분 하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건드렸는데 공이 압디라미드를 맞고 그대로 랭스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PSG는 불과 2분 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역전 득점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우측에서 공을 잡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중앙으로 전달했습니다. 공은 수비를 막고 그대로 하무스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무스는 이를 지체 없이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PSG는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전진을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이강인의 킥 이후 이어진 공격이 위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PSG의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자 랭스가 반격했는데요. 전반 45분 패스가 하프라인부터 그대로 PSG 수비 사이를 쇄도하는 디아키테에게 연결됐습니다. 디아키테는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PSG 골문 구석을 찌르며 다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은 두 팀의 2대2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에도 PSG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PSG는 전방에서 좋은 연계를 통해 랭스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견제도 강해졌습니다. 후반 3분 이강인을 향한 강한 태클이 들어갔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랭스도 반격했는데요. 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이토 주냐가 머리로 맞춰 중앙으로 전달했으나 공은 높게 뜨며 골대 위로 날아갔습니다. 이강인도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직접 돌파에 성공한 이강인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투입과 함께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격진에 자리했던 이강인은 후반 28분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투입되자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바페의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는데요. 후반 39분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좌측에서 공을 받아 망설임 없이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으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후반 45분에도 덴벨레가 역습을 주도해 페널티 박스 우측을 돌파했고 이후 컷백 패스로 음바페에게 내줬다. 하지만 음바페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두 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랭스전에서 음바페와 덴벨레 등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가운데 이강인은 랭스전에 출전한 PSG 공격진 중에서 유일하게 풀타임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은 랭스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96차례 볼터치와 함께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했습니다.
키패스는 2차례 선보였고 유효 슈팅도 2차례 기록했습니다. 4차례 시도한 드리블 돌파는 1차례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랭스전 활약에 대해 평점 7.3점을 부여했고 이강인은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고공민은 이강인은 하키미와의 연계를 통해 매우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다. 동료들에게 은근히 많은 볼을 전달했지만 세트피스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슈팅 능력은 보여줬다며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검증했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풋목도 이강인에게 평점 7.6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이는 골을 넣은 하무스보다도 높은 평점으로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4점을 줬는데요. 골을 넣은 하무스에 이어 평점 2위로 매우 높은 평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의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일원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한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앞라인 부근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